일단 공법은 워낙 양이 방대한 관계로 이 기본서 할 때는 4교시 체제로 가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우리 정신 집중도 안 되고 배도 고프고 그러죠. 배고프면 짜증이 나. 그러니까 항상 좀 간식 좀 준비해요. 시간 날 때마다 좀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 안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튜브가 잡혀. 그러면 나중에 합격하고서 저기 동남아 가가지고 거기에 이 바닷가에 이렇게 해변가에 가면 둥둥 떠요. 튜브가 잡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실무에 나와가지고 정신없이 또 일을 하다 보면 다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잘 드시고. 자, 26쪽.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네모 딱 엮고 도시군 관리 계획. 자, 도시군을 관리하는 계획이에요. 자, 도시군이 뭐예요?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군. 이게 도시군이에요. 개발, 정비 및 보전. 밑줄 긋습니다. 개발할 부분은 개발하고,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고, 보전할 부분은 보전하는 거죠. 자, 이걸 관리라 그래요. 자, 한 단어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등으로 치부해 버리겠습니다. 토지 이용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자, 동그라미 1, 2, 3, 4, 5, 6 나오죠? 이건 묶어놓고 무조건 크게 별표 쳐놔야 돼요. 크게.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외우고 있다 하면은 문제 응용하면 못 맞추는 건데, 알고 있다 하면 문제 응용 들어갔을 때 맞추는 거거든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별표 크게 쳐놓고. 그래서 알고 있는 건 제가 첫 글자를 안 따요. 첫 글자를 안 땁니다. 외우자 하는 건 제가 첫 글자를 따는데, 이건 시험 문제가 12문제 중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12문제 중에서 10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뭘 외우자 그래.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동그라미 1번 용도 지역 밑줄, 용도 지구 밑줄 거예요. 자,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자,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 용도 지구를 지정한다,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 용도 지구를 변경한다. 무슨 계획으로 한대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한대요. 자, 이번에 개발 제한구역 있죠?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자, 중앙공원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쭉 밑줄 그어요. 자, 밑줄 그어놓고 용도구역이라고 써놓습니다. 자, 이걸 지정하거나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를 지정하려고 그래요. 또는 변경 지정 들어가려고 합니다. 무슨 계획으로 가요?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면 틀려요. 자, 용도구역이라고 딱 써놓고. 자, 용도구역 4가지. 시작.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 용도구역 4가지. 자, 3번 기반시설입니다. 밑줄 긋고 기반시설만. 자, 설치 동그라미, 정비 동그라미, 개량 동그라미 쳐요. 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입니다.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죠.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내용 됐어요? 자, 시험 문제 응용 들어갑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최근에 하천을 정비하는 계획이에요.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OX. 오지. 하천이 기반시설이고 정비 있잖아. 설치나 정비, 개량 그 3가지 것 중에 어느 한 가지 것만 들어가더라도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에요. 이해 가요? 댐비네? 이거 참말로. 이거 틀릴 때는 언제고? 어떤 이제 댐비요. 자, 4번. 자, 4번을 보면 도시개발 사업 나오죠? 밑줄 긋습니다. 정비 사업 나오죠? 밑줄 긋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에요. 그러나 도시개발 구역, 정비 구역이라고 했어요. 도시개발 구역과 정비 구역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OX. X. 뭐가 O야 또? 이제 안 댐비지. 틀리니까. 구역이야, 사업이야? 사업이야. 이 구역으로 고치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이해가 갈 겁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도.
이 구역은 개별법에서 규례해 놓고 있어요. 지정 절차를. 이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해하자고요. 왜 그런지는. 자, 5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미출구예요.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과에 동그라미 칩니다. 지구 단위 계획 미출구였습니다. 자, 구역이 먼저요, 계획이 먼저요? 구역이 먼저예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데 그 계획이 뭐다? 지구 단위 계획이다. 자, 저기 보세요. 광역 계획권이 먼저요, 광역 도시계획이 먼저요? 광역 계획권이 먼저야. 따라서 광역 계획권은 광역 도시계획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OX. X라니까 광역 계획권이 먼저 지정이 되죠. 이걸로 지정하는 게 아니야. 광역 계획권을 어떻게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중요하다니까. 의견 듣기 심의 거쳐 지정해.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데 이 계획이 광역 도시계획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밑줄 긋습니다.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입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밑줄 긋습니다. 구역이 먼저예요, 계획이 먼저예요? 구역이 먼저예요. 자,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자, 여기 봐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 자, 도시군 관리계획 6가지 나오죠? 몇 가지 나와? 6가지. 우리 이제 벌써 부동산 공법 공부하다 보면 1, 2교시까지는 어느 정도 정신이 있어요. 3교시에 흐릿해지더니 4교시는 내가 앉아있는 건지 지금 몇 시가 돼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가? 몽롱해서. 자, 이 4교시부터는 우리 개그를 해도 뭔 말인지 몰라서 못 웃어요. 개그도 정신집중해 해야 되거든. 자,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2가지 나오죠? 용도 지역하고 옳지, 용도 지구예요. 요걸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할 때 무슨 계획으로 간대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째가 용도 구역이 나오죠? 자, 용도 구역 4가지 뭐가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이렇게 되죠? 자, 구역으로 끝난다고 해서 다 용도구역이 아니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여기 가니까 저기 금연구역 있대, 금연구역. 금연구역 여기 해당인데? 구역으로 끝난다고? 자, 지역으로 끝난다고 해서 다 지역이 아니며 지구로 끝난다고 해서 다 지구가 아니고 구역으로 끝난다 해서 다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국토기획 법률에서 규례해 놓고 있는 지역, 지구, 구역만 법정 이 용어에 해당이 돼요. 국토기획 법률상.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것 도간농자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습지 보전지역이라는 건 없다고. 내용 아시겠어요? 지역으로 끝난다고 해서 다 지역이 아니야. 용도지역이 아니야. 그런 내용을 공부하는 거야. 자, 3번째가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합니다. 우리 도로 깔자, 공원 설치하자, 학교 설치하자 할 때 그냥 설치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하는 거야. 내용 됐어요? 자, 4번째가 사업 2가지가 나오죠.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이. 자, 사업이에요, 구역이에요? 사업입니다. 이해는 나중에 하자고. 자, 5번째가 지로 시작하는 구역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계획. 중요하다. 지구단위기 아주 중요하다. 무조건 시험 문제 한 문제. 자, 6번째가 입으로 시작하는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자, 입지규제 최소 구역과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박근혜 정부에 와서 생긴 용어입니다. 이거 이제 올 말로서 일몰이 되어지는 거죠. 일본의 로pongi 힐스 그리고 미나토미라이 21구역 요코하마 이걸 벤치마킹한 게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입지 규제를 최소한도에 그치는 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구도심이 이게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신시가지가 유국에 이렇게 쭉 생김으로써 구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요. 안 되겠다. 그 지역을 좀 활성화해보자. 지역경제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최소한도에 그치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적용받습니다. 요건 나중에 요거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두 번째는 용도구역. 세 번째가 기반시설. 네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여섯 번째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자, 첫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앞에가 구역이라니까.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계속 오고 있네. 못 들었을 것 같지? 들었어. 참말로. 아이고, 다 들려. OX 할 때, 나는 모르겠지? 알지. X하고 O하고 입모양이 달라. 바로 알아. 아까 틀렸잖아. 봐봐. 아까 틀렸잖아. 봐. 내 기억한다고. 제일 뒤에 앉아도 내가 알잖아. X인데. 입모양 보면 한다. 자, 이거 정리해야 돼요. 머릿속에. 지금 오늘 이것만 딱 외우고 가도 오늘 나오신 보람이 있는 거야. 자, 다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첫 번째 보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두 번째는 용도구역. 세 번째가 기반시설. 네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여섯 번째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자,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안 보고. 이제 한눈으로 봐봐. 자신 없으면 한눈 가리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볼륨 줄이야. 볼륨 줄이라고. 볼륨 줄여. 자신 없으면 볼륨 줄이기. 자, 여섯 번째가 뭐가 있고? 제가 첫 글자 안답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안 보고 처음부터 1번부터 여섯 번째까지 시작.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처음 하는데 왜 이렇게 잘해 또? 한쪽 눈으로 보고 있어요? 보지 말라니까. 자, 다시 한번 가. 시작. 그럼 두 개는 해야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 다음에 용도구역까지는 나가야지. 용도지역에서 용도지역 해놓고 그 다음부터 계속 보면 어떻게 해? 깔끔하게 한번 해봐. 천장 한번 쳐다. 천장. 자, 천천히 해. 천천히. 첫 번째 1번. 옳지. 용도지구, 용도지구. 그러면 두 번째는 뭐 있어? 용도구역. 용도구역 네 가지 있지? 안 물어볼게. 긴장하지 마. 자, 세 번째가 뭐가 있고? 기반시설. 네 번째가 사업사업 두 가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러면 다섯 번째가 지로 시작하는 구역계획.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 자, 6번째가 입으로 시작하는 구역과 계획. 네, 이거 꼭 정리해야 돼. 네. 자, 하하는 없다. 그 밑에. 자, 법적 성격 한번 봐요. 밑에. 자, 구속적 행정계획 나오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계획을 수립한 행정청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행위 제한 등의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 자, 구속적 행정계획 네모였고요. 자, 행정청과 일반인을 갖다가 양면적 구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 다 구속하기 때문에 구속적 행정계획 네모였고 놓습니다. 양면적 구속이라고 한번 써놓습니다. 행정청 내부만을 구속하고 있을 때는 일면적 구속이 있죠. 그러나 행정청 내부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까지도 둘 다를 구속한다 하는 표현을 양면적 구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가로 2번. 행정쟁성의 대상이 된다라는 표현 나왔죠.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행정청에서 하는 짓거리를 전부 다 행정처분이라고 그럽니다. 행정행위 하면은 학문상 용어고, 자, 뭐 학자들은 행정행위와 행정처분을 동일한 걸로 보는 학자도 있고, 행정처분이 좀 더 행정행위를 포함하는 좀 더 이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넓은 의미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자, 뭐만 알면 되냐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말 밑줄 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행정청과 다툼을 벌이는 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행정쟁송. 행정쟁송이라고 써놔요. 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놨다. 자, 그러면 지금 어디를 보냐면 우선 31쪽을 봐요. 31페이지. 자, 입안 절차 나오죠. 선생님들 봤어요? 거기에 기초조사 등에서 기초조사 나와요? 아, 기초조사 네모 딱 엮고, 기초조사 네모였고. 자, 넘어가 34쪽 가요. 34쪽 가서요. 아, 거기 보면은 주민의 의견 청취라는 표현 나왔죠? 의견 청취의 네모 딱 엮고. 자, 오른쪽에 가로 3번에 보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는 표현 나와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 의견 청취 네모 딱 엮고. 이게 입안 절차야. 자, 이제 결정 절차 한번 가요. 37쪽. 자, 결정 절차를 보니까 가로 1번에 우리 협의라는 표현 나왔죠? 협의에 동그라미 딱 치고, 밑에 심의라는 표현 나와요? 심의에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자, 동그라미 한번 쳤어요? 동그라미 쳤다. 동그라미 쳤다. 잠깐, 이제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잠깐. 우리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절차가 이렇게 수립절차, 승인절차, 수립절차, 승인절차로 가요.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인 구속적 행정계획은 입안절차, 결정고시하는 절차로 갑니다. 지금 용어가 달라지고 있죠? 입안 절차를 보면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라는 표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죠? 이것만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입니다. 공청이 있어요, 없어요? 중요하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려는 자는 입안하기에 앞서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OX, X입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중요한 거야. 이게 이제 이순환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들어간다 그랬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 구속적 행정 계획이다 보니까 공청회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의견 청취하는 게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공청회를 갖다가 여기서는 개최한다는 말이 없단 말이지. 그래 안 그래?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답을 말씀드리면 공청회는 형식적 의견 청취, 간접적 의견 청취라 그래. 공청회는. 그래서 이해관계인들이 다 참석하는 거야?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들만 가는 거야?
그래요. 목소리 큰 사람들만 갑니다. 공청회 절차를 생략하면 해버리면 이 방향을 잡아주는 행정계획에서 각종 절차의 생략은 중대 하자에 걸려요. 효력 발생을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기는 해야 돼. 그래서 시간 있는 사람들만 오십시오 해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는 장소가 기재되고 일시가 기재돼요. 그래서 성남시 중앙동에 있는 동역 건물 3층 대회의실에서 하겠다. 또는 초등학교 무슨 초등학교 6학년 일반 교실에서 하겠다. 이렇게 딱 정해집니다. 그러면 좀 목소리 큰 사람들만 가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들을 수 없다는 거야. 이거는 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간접적으로 의견 청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 주민의 의견 청취를 여기에서 의견 청취를 제가 직접적 의견 청취라 그랬어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직접 들으라는 얘기야. 내용 정리돼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되어지는 전 주민의 의견을 들어요. 그러면 전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거야. 여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픈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일람기간 14일 이상을 정해서 의견 제시하십시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공청회는 여기는 없어요. 직접적 의견 청취다 해서 여기에 주민의 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직접적으로 해라는 거야. 간접적으로 하지 말고 보다 자세하게는 이 순환에서 다시 설명해요. 공청회와 의견 청취 이 차이점에 대해서. 자, 다시 일단 공청회 없다. 이반 절차에 뭐가 있다? 기초조사, 의견 청취. 공청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의견 듣지 말고 직접적으로 들어라. 이 취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반 절차에 해당이 되어지고 결정 절차를 보면은 하트 모양 두 개가 등장해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뭐다? 협의 거쳐서 심의 거치자 하는 내용이에요. 협의 심의. 이게 이 틀이 지금 머릿속에 오늘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광역도시 계획 보세요. 수립의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승인의 하트 모양 두 개. 협의, 심의. 자, 도시군 기본계획 왔어요. 자, 왼쪽 동그라미 뭐예요? 수립. 오른쪽 동그라미는 승인. 자, 수립의 가지 왼쪽 동그라미에 몇 가지? 세 가지.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자, 하트 모양 두 개 나오죠? 하트 모양 두 개 나와요. 협의, 심의. 이렇게 됩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왔어요. 입안에 가지 몇 가지 쳐져 있어요? 두 가지. 기초조사, 의견 청취. 그 다음에 하트 모양 두 개 결정고시에서 협의, 심의. 이 절차가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거 지금 우리 이 페이지에 나오는 이쪽에 나오는 지금 체계도에서 이거 지금 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부연 설명이 쭉 돼야 되겠고 이게 이제 삼순환까지 해서 전부 다 완성이 되어지기는 해요. 자, 계속 그려 들어갈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계속 그려 들어가는데, 자, 잠깐 봐요. 어디를 보냐면 우선 29쪽을 봅니다. 29쪽. 29쪽 봤어요? 자, 29쪽을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 제한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자, 거기에 별표 딱 치고 이게 시험에 이번에도 출제됐죠? 자, 시험 출제 영역입니다. 별표 쳤어요? 자, 제 설명을 들어봐. 잠깐만. 제 설명 드려야 돼. 자, 제 설명 좀 드려야 돼요. 봐요.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은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청하고 주민하고 같이 수립을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 보세요. 전부 다 수립권자들을 보면 이렇게 주민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행정청이죠. 그죠? 단독적 행정기관들이에요. 이 행정청에서 수립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모든 행정계획은 행정청만이 수립할 수 있다는 계획 고유 권한이다 해서 계획 고권의 원칙이라 그래요. 주민은 행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교육국권 원칙에 의해서 행정청만이 행정계획을 위반하거나 수립합니다. 그런데 주민을 구속하거든. 그래서 두는 게 뭐냐? 주민한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의 일부를 참여할 수 있는 참여제도를 두어요. 이 참여제도가 뭐냐면 입안 신청권입니다. 우리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은 알아요. 입안 신청권이라고 해요. 자, 입안 신청권. 우리는 여기에서는 입안 제한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같은 말이에요.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입안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주민이 직접 입안하는 게 아니고 입안해달라고 신청하고 입안해달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는 주민이 입안을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떴냐? 도시군 관리계획의 어떤 내용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떴어요. OX. X라니까 계획국권 원칙에 의해서 행정청만이 입안한다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입안해 주십사라고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지문이 떴다니까. 없다.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답니다. 지금 정리돼요? 자,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주민에서 이해관계자는 포함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이 나오거든요. 자, 이해관계자는 포함한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포하면 이해관계자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8월에 가면 뭐라고 나냐면 이포하면 2차 과목 포기다 이렇게 또 바뀌더라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쓴 말이니까 이해관계자 포함이다 이렇게 해야지. 2차 과목 포기요? 자,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는 얘기인데 이해관계자가 누구요? 말 않고 2시까지 있어요. 그럼 끝내게. 우리 수업은 1시 50분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원칙. 오늘은 뭐 첫날이니까 조금 더 일찍 끝내드릴게요. 1시 50분까지 그냥 있어. 입 다물고. 그럼 끝내게. 우리 이해관계자가 누구냐면 거기에 사는 주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그자도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잠깐 제 설명을 먼저 하고 그리고 책을 체킹하게요. 제가 먼저 설명하고 체킹하겠습니다. 주민이 입안을 제안하는데 주민이 입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입안해달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 6가지 모든 내용에 대해서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느냐? 안 되지. 안 되지. 어느 정도 공익성이 있는 것만 이 제한이 가능해. 이게 바로 뭐냐면 기반시설이야. 기반시설. 자, 성남 원도심입니다. 구도심. 주차장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우리 공용주차장 좀 설치해 줍시다. 우리 주민들에게는 저렴하게 한 달에 뭐 한 3만 원 정도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이걸 입안해 달라고 제안한다. 자, 기반시설 학교입니다. 학교를 설치해 달라고 입안을 제안한 사례가 있다. 의정부 1호선을 타고 의정부역을 가다 보면 말이죠. 청량역에서 의정부역 가기 직전에 역이 하나가 나와요. 이게 회릉역입니다. 이 회릉역에 의정부역을 직전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신흥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신흥대학. 뭐 이게 보건대학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신흥대학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원서만 팔아가지고도요. 이게 건물 한 동씩 지을 수 있는 이게 수익금이 생겨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에는 일단 대학을 우리 증설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정부에 이 대학을 증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증축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파주 법원리에 이 큰 땅을, 넓은 땅을 신흥대학장에 사놓죠. 그래가지고 파주 법원리에 신흥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분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 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입안해달라고, 기반시설 설치할 것을 입안해달라고 제안한 사례가 있다. 내용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에 대해서 그래요. 지구 단위에 대해서 기지산대로 갈 겁니다. 기지산대 이렇게 갈 거예요. 용도 지구 중에서 산대 이렇게 갈 겁니다. 기지산대. 뭐 사드 기지 산대, 사드 기지 사각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니네들이 설치하려면 사각하라, 기지 산대 이렇게 되는 거야. 사드 기지 산대, 성주 참외 사드래요. 안 했어요. 안 해야지. 자, 지구 단위에 대해서 괜히 했어. 허위스럽고. 개그 해놓고 안 웃으면 말이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지금은 내가 부끄러움을 안 타. 어차피 뭐 안 웃었으니까. 근데 집에 갈 때 내가 왜 그런 개그를 했나 후회가 막심해요. 자, 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해서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마포구의 연남동인가요? 그쪽에 가면 그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있어. 많이 사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우리 차이나타운 한번 여기 만들어보자. 그래 나도 장사도 한번 해보게 해서 그 지역 주민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차이나타운 한번 만들려면 그 구역 지정이 해야죠. 그 구역별로 차이나타운에 맞는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 주십사에서 서울특별시장한테 입안을 제안한 사례가 있다. 내용 돼요? 자, 두 가지입니다. 기지 산대요. 산은 뭐냐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예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이 집적단지인데 개발진흥지구가 허브단지 있잖아요. 이게 공장이나 물류센터 이 공장들 들어올 수 있도록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 주십사해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일거리를 갖다가 근로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 그렇습니다. 다른 건 안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지구단위 계획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합니다. 대체지구예요. 이게 뭔 말이냐 질문하지 않기 이 공부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대체지구 그래서 기지산대로 갈 거예요. 따라서요. 기지산대. 주민은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기지산대, 기반시설, 지구단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대체지구, 기지산대, 주민은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기지산대, 기반시설, 지구단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대체지구. 자, 잠깐 시험 문제 어떻게 떴냐 이거예요.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은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OX. X라니까 내 지역이 땅이 농림지역 땅이야. 평당 5만 원밖에 안 가. 이걸 갖다가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한 1,000만 원씩 가니까. 이거 바꿔달라. 상업지역 땅으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최근에 뜬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은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OX. X라니까. 뭐만? 기지산대만. 뭐만? 기지산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느닷없이 기지산대가 생각나요.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인지 생각이 안 나. 찾아보려고 하니 엄두가 안 나. 느닷없이 버스가 올라가는데 기지산대 생각나. 잊어서는 안 돼요. 시험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자, 기지산대를 딱 볼 거야 우선. 자, 29쪽입니다. 제한사항 나오죠. 주민 동글베기 칩니다. 이해관계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토지 소유자를 말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입니다. 자,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밑줄 거예요. 이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에게만 해버리면 틀려요. 시장군수에게만 해버리면 틀립니다. 정부에서 위반권자가 된다면 국토교통공약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어요. 자, 위반권자에게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야, 입안할 수 있다야.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후단은 지금 않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어요. 놓아두고 기지산대 잡아갈 겁니다. 밑에. 자, 1, 2, 3 나오죠? 자, 묶어놓고 별표 쳐요. 암기 써놓습니다. 이거 기지산대 잡아야 돼요. 자, 1번 기반시설 밑줄 긋습니다. 기에 동그라미 쳐요.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그어요. 지에 동그라미 쳐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밑줄 긋습니다. 중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나옵니다. 용도지구에 네모 한번 딱 엮어놓고 이 용도지구가 뭐가 나오느냐 넘어가요. 30쪽에 보면 그 용도지구가 동그라미 1, 2번입니다. 묶어요. 동그라미 1, 2번.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밑줄 긋고 산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읽지 마세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자, 두 번째 줄에 끝에 보면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나옵니다. 밑줄 그어요.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더 줄여서 대체지구로 줄일 겁니다. 대체 동그라미 쳐요. 지구 동그라미 칩니다. 따라서요. 기지산대. 기지산대. 주민은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기지산대. 기반시설. 지구단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대체지구. 자, 그 정도만. 자, 밑에 2번 제한전 동의. 이번에 출제된 거죠. 이번에 자, 도시군관리계 입안을 제한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줘야 됩니다. 자, 이 경우 밑줄 그어야 돼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시켜야 됩니다. 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주민의 토지나 이해관계자의 토지에 대해서만 제한권이 인정이 됩니다. 국공유지는 소유자 자체가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제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갑니다. 자, 1번 기반시설 밑줄 긋습니다. 기지산대에서 자, 이거 설명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난해하니까. 자, 이거 봐요. 기지산대에서 기반시설만 토지면적 5분의 4 이상이에요. 나머지 지산대는 지구단위가 됐든지 산업유통개발지구이고 대체하는 용도지구가 됐든지 간에 이건 3분의 2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는 어떠니까요? 기반시설이라는 말이 나오면 설치를 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개량을 하든지 전부 다 5분의 4야. 그런데 기반시설 설치는 5분의 4인데 기반시설 정비는 3분의 2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럼 틀리지. 기반시설은 무조건 5분의 4야. 내용 이해 가요? 자, 봐요. 1번. 자, 기반시설 밑줄 그어놓고 기에 동그라미 쳐요. 기지산대에서의 설치 동그라미, 정비 동그라미, 개량 동그라미 칩니다. 이건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입니다. 5분의 4 이상 네모 엮어놓고. 자, 2번 갑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형 변경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지구단위 계획 밑줄 그어요. 지에 동그라미 쳐요. 기지산대에서 지산대는 무조건 3분의 2예요. 이 변경에 관한 사항과 자, 두 번째 줄 끝에 맨 앞에 용도지구의 지형 변경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오죠. 용도지구라는 말 밑줄 긋습니다. 이걸 이제 풀어놔야 돼요. 풀어써야 돼요. 가로 열고 써놔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용도지구가 뭐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가로 열고 하나 더 대체지구라고 써요. 대체지구. 기지산대. 대체지구. 여기까지가 3분의 2 이상이에요. 내용 돼요? 기반시설만 5분의 4고 기지산대에서 지산대는 3분의 2 이상입니다. 이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내용 정리돼요? 자, 됐습니다. 자, 됐고 지금 어디를 체크하냐면 오늘 설명한 것 중에서 다른 건 놓아두고 다른데 다음에 갈 거예요. 자, 우선 40쪽을 봐요. 자, 40쪽을 보면 재료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있어서 정비 타당성 검토라는 표현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쭉 밑줄 긋습니다. 원칙적 입안권자입니다. 5년마다 동그라미 쳐요. 이 관할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자,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입니다. 재검토 동그라미 칩니다. 정비하여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자, 5년마다 재검토하자는 것은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에서만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만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갈 겁니다. 오늘 나간 프린트물 이걸로 마무리 짓고 오늘 수업 끝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부는 처음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아니면 좀 날씨가 더워질 때 열심히 해야 돼요? 더워질 때? 죽는다 이제 댐빈데 첫 시간부터. 자 봐요. 자, 아이고 이제 청개구리가 돼야죠. 자 거기 보면 자 7번 봐요. 7번 문제.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어요.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다. 5죠? 자 2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쟁서의 대상이 됩니다. 맞죠? 자 3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선생님들 이거 거꾸로 나왔죠? 만약에 이걸 그대로 놔두려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된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그죠? 거꾸로 나왔어요. 자 3번이 틀렸죠. 자 4번의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기능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기지사인데 5죠. 자 5번 사회 사항에 대해서 제한하는 경우는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5죠. 자 8번 갑니다. 다음의 지정 변경 계획 중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그랬어요. 자 개발 제한구역 용도 구역이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 해당 사항이 없죠. 자 시가와 조정구역 용도 구역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5번째죠. 자 입주계 취소가 6번째 내용이죠.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구역으로 끝난다고 해서 다 용도 구역이 아니라 그랬어요. 잠깐 이제 이걸 했으니까 이게 기출문제야. 개발 제한구역 자 용도구역에 해당이 되죠. 그러나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잠깐만요. 여기 봐요. 여기. 자 얼마만큼 센스 있는가 보겠어. 다시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질문하는 거야. 설명 않고 질문하는 건 예의상 이게 영 바람직스럽지 않지? 설명하고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기초조사 의견 정치 협의심이 결정고시 가는 거야. 이런 절차로 가는 거야.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 이해 가요? 잘 보세요. 자 이제 됐어. 금방 또 다른 얘기한다. 진짜요. 입증해 드릴게. 네. OX 뭐 이 모양 보면 알거든. 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구역 등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원칙 심의가 지정합니다.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광역기획권 지정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인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이건 예외 규정으로 가요. 의견 청취의 심의 거쳐요. 내용 돼요? 자 지금 질문할 거예요.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요. 개발 제한구역 위에 걸로 가 밑에 걸로 가. 봐 입증시켰지? 다시 봐. 참 희한하다고. 내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자 다시 봐봐.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를 지정하려고 그래. 위에 걸로 지정해 밑에 걸로 지정해. 봐. 틀렸지?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 자 위에 걸로 지정해 밑에 걸로 지정해.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입안에서 결정고시 가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원칙과 예외라는 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나 광역계획권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으로 지정한다면 틀린단 말이야. 이것만 그래. 이것만. 중요한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거 중요한데. 이거 중요한데. 선생님들 이거 대단히 틀 잡은 거야. 정리 다 된 거야 우리. 시끄러. 이거 자 9번. 자 다 외우고 있는 거니까 한 번씩 써봐야 됩니다. 다 쓰고 집에 가세요. 자 10번 들어갑니다. 10번 오른쪽 밑에 10번. 도시군 계획 두 가지는 뭐가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4번이 정답이죠.
제일 밑에 보세요.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꼭 합격하시고 부자 되세요. 이게 중요한 거야. 앞에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게 별표야. 이게 별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복 많이 받고 이 부자 되는 거야. 합격해서. 이게 별표야. 자,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했었어요. 안녕히 가십시오.